한일 정상이 수교 50주년 행사에 규차 참석하면서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8월에 나올 아베 담화 내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격리 해제 이후나 격리 기간 말미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가 잇따르면서 보건당국이 집중관리병원의 격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 인권기구 사무소가 오늘 서울에서 문을 엽니다. 북한은 이를 문제 삼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에선 오토바이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0대 2명이 숨졌습니다. 대전에선 일품 화물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도 한낮 더위는 계속되겠고 곳에 따라 소나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와 남부지방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화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입니다. 한일 양국 관계가 오랜만에 해빙기로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이 양국 정상은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서 상대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 행사에 각각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사의 짐을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곽희섭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한일본 대사관이 마련한 수교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가 양국이 미래로 나아갈 역사적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협력과 공영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것은 후세에 대한 우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역사 문제 등 현안은 현안대로 풀면서 경제 등 협력할 사안은 협력하자는 분리대응 방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한일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완곡히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아베 총리 특사인 누카가 후쿠시로 이란 의원연맹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올바른 역사인식 표명을 거론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8.15 담화에서 역대 일본 내각의 인식을 계승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관계 개선에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누카가 회장은 양국 간 위안부 협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정치권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도 가장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 개선 분위기가 이 한일 정상회담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우리 전통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시작된 수교 50주년 리셉션. 전직 총리 3명과 현직 당뇨 4명을 비롯해 일본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먼저 국교 정상화에 얽힌 집안 내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私の祖父の岸信介や王子の佐藤栄作は両国の国交正常化に深く関与をしました。 지난 50년간의 인적 왕래와 경제 협력, 문화 공유가 소중한 공동 재산이라면서 함께 열어요 새로운 미래를 이라는 50주년 표어도 제시했습니다. これからの50年を展望し、共に手を携え、両国の新たな時代を築き上げて 한미일 3국 협력 강화가 양국의 평화와 안전에도 중요하다며 안보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면서 박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한 희망을 간접적으로 나타냈습니다. 朴槿惠大統領と力を合わせて共に努力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아베 총리는 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관건은 오는 8월 발표될 아베 담화의 내용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메르스 확산세는 분명히 감소 추세지만 이 보건당국의 방역망에는 여전히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격리 대상에 빠져있던 환자가 추가로 나와서 이 경기도 병원 2곳이 폐쇄됐습니다. 윤지연 기자입니다. 은행과 관공서, 학원, 병원 등이 밀집한 경기도 구리의 상가 건물입니다. 하루 수천 명이 오가던 곳이지만 6, 7층에 있는 카이저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건물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여기 언제까지 폐쇄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요. 아예. 뭐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같은 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은 구리 속편한 내과 역시 건물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당국은 이 환자가 건국대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메르스 76번째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격리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환자분은 이 그 섹션에 포함되지는 않았고 같은 층의 병동이긴 하지만 좀 멀리 좀 떨어져 있으셔서 저희의 그 접촉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셨던 분입니다. 건국대병원은 해당 환자가 입원했던 병동 전체에 대해 입퇴원을 중지하고 환자 전원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추가 확진된 다른 2명은 각각 삼성 서울병원과 대전 대청병원에서 감염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진된 메르스 환자는 172명, 이 가운데 27명이 숨졌고 50명은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부 집중관리병원에서 격리기간 말미에 잇따라 확진 환자가 나오자 격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오늘 새벽 대전에서 달리던 트럭이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부산에서는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10대 남녀가 사고를 당해서 숨졌습니다. 다음사이 사건 사고 소식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신호등이 도로에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의 한 도로에서 47살 장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10m 높이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장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쯤에는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의 한 삼거리에서 53살 김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한 도로에서 19살 김모 군이 몰던 오토바이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 군과 또 함께 타고 있던 19살 강모 양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분 도로를 달리던 김 군이 경계석을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에는 울산 울주군 온산화학단지 진입 연결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5m 아래 공사 현장으로 추락해 운전자 33살 윤모 씨가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는 서울 마포구의 5층짜리 상가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층 술집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재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 인권기구 사무소가 오늘 서울에 문을 엽니다. 오늘 개소식에는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와 윤경세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책임 규명 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되는 현장 조직입니다. 북한이 유엔 인권기구 사무소 개소를 이유로 들면서 다음 달 3일 우리나라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미 일부 종목 조 추첨까지 마친 상태여서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북한 대표단은 하계 유니버시아드 사전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단체 종목 조 추첨에도 참가했고 백두산 성화 채화까지 논의했습니다. 북한 인권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털어놔야 됩니다 이제. 그러나 북한은 갑작스럽게 유대회 참가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해 왔습니다. 지난 19일 대회 조직위원회에 보낸 이메일에서 남한이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해 남북관계를 냉각시켰다며 대회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도 보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저희 조직으로서는 다시 한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북한의 불참으로 핸드볼과 여자축구 등 북한이 참가하기로 했던 단체 종목은 조를 다시 편성하는 등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가 경제 국면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여파로 해외 선수단들의 규모 축소와 불참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여자 리듬 체조 세계 1위 러시아의 마르가리타 맘은 이번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선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메르스 감염 우려로 출전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홍콩도 체조와 펜싱, 사격 등 6개 종목 선수 27명이 스스로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 선수단은 100명에서 66명으로 줄었습니다. 타이완 체육회도 오늘 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어서 불참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해외여행을 나섰다가 격리되는 한국인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홍콩에서 격리돼 검사를 받은 한국발 여행객이 무려 270여 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홍콩 당국은 앞으로도 한 달간 이런 경계 수준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我哋唔應該，亦都唔可以排除任何可能性咧，仲會有感染咗嘅病人。 타이완에선 단순 치아 교정으로 열이 났던 한국인이 태국 푸켓에선 편도 선염을 앓던 신혼여행 부부가 격리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단 격리되면 판정까지 2, 3일이 걸리기 때문에 모처럼의 여행을 망치기 일쑤입니다. 열이나 지병이 있으면 당분간 출국을 자제하는 게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한낮에 햇볕이 내리쬐면서 서울과 광주가 30도, 대구가 31도로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는데요. 낙견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 퇴근길 무렵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 별다른 구름은 없지만 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껴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되고요. 오후에 내륙 지역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고 구름이 볕을 가린다고 해도 자외선은 여전히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청주와 대구는 31도, 부산이 26도로 어제보다는 더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낮에 제주와 전남을 시작으로 밤에는 경남 남해안에도 장맛비가 내리겠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충청과 남부, 토요일에는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 송부였습니다. 검찰이 고 성완종 전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이인재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한길 의원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검평 씨를 소환합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인데 이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남은 의혹을 정리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검찰특별수사팀이 이인재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다며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재 의원의 경우 성 전 회장이 2012년 총선 당시 경남기업 관계자를 통해 이 의원의 측근인 류모 전 의원에게 2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주 류 전 의원을 불러 이 의원에게 돈이 전달됐는지 추궁했지만 류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김한길 의원의 수행비서도 소환해 조사했지만 김 의원 측은 성 전 회장과 친분은 있어도 금품 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성 전 회장의 2007년 12월 특별사면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노건평 씨에 대해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건평 씨는 특별사면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이번 주 중 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 방침이 결정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리스트 속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수사가 동결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전북 군산의 OCI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실란가스가 다량으로 유출됐습니다. 군산시가 공장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시킬 정도로 연기와 악취가 심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구름처럼 솟아오릅니다. 공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통제됐고 인근 주민들은 악취 피해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냄새가 이게 아니에요. 불냄새가 아니에요. 너무나 이리가 빼고 오지랖 기가 있죠. 좀 맡으니까. 어제 오후 군산 OCI 공장에서 태양전지 원료를 만들 때 사용되는 실란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실란가스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곤란과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직원 한 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긴급 중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누출 방지를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액을 다른 쪽으로 다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공장 내부에서는 불활성 가스를 집어넣으면서 그쪽을 갖다가 좀 퍼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희뿌연 연기와 심한 악취는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군산시는 공장 근처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란가스 저장 탱크와 연결된 배관의 금이가 보수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 미국 흑인교회 총기 난사 사건이 인종차별 논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흑인인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여전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주요 선거 이슈로도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인종주의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And it's not just a matter of it not being polite to say nigger in public. That's not the measure of whether racism still exists or not. 니거는 미국 사회에서 사용을 금기시하는 흑인 비하 어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자신이 태어난 이후 인종차별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노예제도의 유산이 DNA를 통해 내려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백인 청년이 흑인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9명을 숨지게 한 사건으로 인종차별 논쟁이 촉발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남북전쟁 당시 노예 해방에 반대한 남부 7개 주가 연합공기로 썼던 남부연합기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Today, we are here in a moment of unity in our state, without ill will, to say it's time to move the flag from the Capitol grounds. 총기를 난사한 백인 남성이 범행을 다짐하며 이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아직까지 흑백 차별을 상징하는 남부연합기를 개항해왔습니다. 흑인교회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 문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 위기가 곧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금 지급을 시작하는 나이를 늦추겠다는 그리스 제안이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받아들여졌고 이번 주 안에 협상이 타결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파리 김성무 특파원입니다.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로존 정상회의와 재무장관의 모임인 유로그룹 회의는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그리스의 제안을 검토한 뒤 이번 주 중 다시 회의를 열어 협상을 최종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유로그룹 의장은 그리스의 제안이 긍정적이라며 모든 것이 잘 되면 주 후반에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 is broad and comprehensive, but they really need to look at the specifics to see. 그리스는 채권단이 요구한 연금 삭감은 거부했지만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부가가치 세율을 조정해 세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자구 노력안이 받아들여지면 추가로 구제금융을 받게 돼 채무불이행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협상 타결 가능성에 그리스 증시는 폭등했고 유럽 주요 증시도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채권단의 주축인 독일과 IMF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최종 협상에서 적자는 난관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일부 자유형 사립고등학교들이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진시정 평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았는데 다음 달 열릴 청문평가도 비슷하다면 취소 대상 학교가 됩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유형 사립고 진시정 평가에서 기준인 60점을 넘지 못한 학교는 세화여고와 경문고, 이림여고, 강문고 4곳입니다. 자사고로 지정된 2011년 이후 지난 4년 동안 학생 지원과 학생 재정 지원, 교육청 중점 수습관을 운영 중에서 유진됐다는 게 교육청 설명입니다. 수강료도 부족했고 전국 선생님들은 높은 수준. 또한 교원 및 학생 만족도가 낮은 수준.
일부 학부모들은 수업료가 비싼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엄마들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학생의 3배 이상 더 높게 되면서 그게 좋은 커리큘럼도 아니면서 이에 따라 교육청은 4개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달 청문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청문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정 취소 대상으로 결정됩니다. 자사고 재지정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정 취소 대상 6개 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아 현재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사고들은 오는 8월 중순쯤 내년도 입학 요강을 발표합니다. 따라서 이번 지정 취소 관련 절차들은 그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이 요즘 프로야구를 보면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 넥센과 LG의 승부는 이 감독의 지략에 의해 승부가 결판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도박 같은 수비 전술을 역으로 이용한 기막힌 작전이 나왔는데요. 넥센 감독의 한 수 위였군요. 네, 넥센 염경엽 감독이 허를 찌르는 정말 재미있는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요즘 올 시즌 아무도 예상 못한 진귀한 끝내기 승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끝내기 안타나 홈런뿐이 아니라 스퀴즈나 몸에 맞는 공 등 보기 드문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양상문 감독이 내야에만 무려 5명을 기용하는 도박 같은 수비 전술을 택합니다. 하지만 넥센 염경엽 감독은 극단적인 수비를 역이용해 올 시즌 최초의 끝내기 스퀴즈를 완성했습니다. 넥센은 짜릿한 승부를 만끽한 반면 양상문 감독은 한동안 경기장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스트라이크 던지려고 잡았던 공이 되기 좋지 않아서 좀 동자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이 같은 진기한 끝내기가 유난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아 이용구는 말루에서 복귀세 공이 끝내기 몸에 맞는 공을